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가공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작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CAD 데이터를 불러와서 불필요한 요소 편집하고 치수 점검을 하고 원점으로 이동하고 배치까지 작업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기계도 기본적으로 앞에서 작업을 해서 공작물 설정. 자,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원점 위치. 그래서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오른쪽 상단이고요. 얘는 등각도에 있을 때 위치 정하면 되고요. 얘랑 얘가 표기가 불편하다 하신 분은 표시 방법에서 그래픽 뷰 입체로 놔두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원점 위치, 여기가 원점이니까 마우스로 재료 원점을 포인트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치수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XY는 대각 모서리에 들어가서 사각형 젤외각 대각 코너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XY는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70, 70 자동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두께는 그래서 20이니까 20T를 여기에다가 Z값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 형태 표시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놔두고 여러분 작업해도 되는데 칠판에서 빔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여서 저는 솔리드로 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그래픽 뷰 평면.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공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래서 지금은 도형의 크기, 소재 크기 70에 70에 20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이제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자, 공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몇 파일을 사용을 할 거냐? 제가 잠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공구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구는 그래서 엔드밀 공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평엔드밀, 그 다음에 바닥이 라운드져 있는 볼엔드밀, 코너에 여갈 엔드밀도 있고요. 모양에 따라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 작업하는 드릴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 다듬질하는 리머, 카운터보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 탭핑 가공하는 탭 공구, 스파이럴 탭도 있고요. 센터 드릴 등등등. 여기에는 밑에는 선반 작업에서 쓰는 공구도 있습니다. 선상용 공구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면요. 엔드밀. 바닥이 평이고요. 척벽이 수직인 플랫 엔드밀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엔드밀에는 라핑 엔드밀, 황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듬질하는 그래서 정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핑 엔드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 엔드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밀에 선택을 해서 보니까 왜 이건 왜 안 나와? 자, 엔드밀에 들어가니까 메이커마다 쭉 여러 개 있는데요. 그냥 일반 엔드밀을 선택하니까 일반 엔드밀의 치수는 날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작은 거는 0.1에서부터 큰 거는 25파이까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공구를 선정을 하는데 내가 작업하는 가공 부위에 따라서 공구의 엔드밀 모양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라핑, 황상용, 그 다음에 다듬질용, 피니쉬용 엔드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의 크기는 가공 부위의 절삭폭과 절삭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공구 직경, 날경은 몇 파일을 선택을 할 거냐 하면요. 자, 엔드밀이 지나갈 때 바깥에 요게 가공이 돼야 돼요. 이쪽에 바깥쪽 가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섹션도에 보니까 요게 바깥쪽에 가공되는 깊이는 6mm가 되고요. 그 다음 안쪽, 요게 안쪽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쪽 가공은요, 깊이는 치수 보니까 4mm 가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홀이 있는데, 여기 홀이 뭐 치워졌나 보네. 여기 홀이 있어야 되는데, 홀이 없네요. 팔파에 드릴링 하는 홀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없어졌어요. 군번 차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공구는 몇 파이를 쓸 거냐 하면요. 자, 엔덤이 이 라인을 따라서 외곽 쭉 돌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홈. 그 다음 내측에 작업을 했을 때 이 라인을 따라서 쭉 가공하는 이 부분의 홈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측정 메뉴에서 요소 속성, 단축키, 펑션키 F4요. 여기 선택하니까 홈의 크기는 R값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니까 여기서부터 홈의 크기는 R값이 10, 직경은 20. 그래서 공구는 해서 홈 기준에서 직경보다는 작아야 돼요. 20파이보다는 작은 공구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공구 선택에서 크기는 홈을 기준으로 해서 직경 20보다 작은 것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자, 일단 요거는 20부터 21, 22, 25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작은 거는 20보다 작은 거는 19, 18파이, 17파이, 16파이, 15파이 쭉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기성품으로 많이 갖다 놓은 거 공구를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공구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구가 그게 16파이 공구가 많이 쓰입니다. 뭐 15파이 쓰는 데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20파이보다 작은 것 중에서 기성품 중에서 많이 쓰는 16파이 엔드밀을 사용할 거예요. 16파이 엔드밀은 그래서 자루도 16파이가 되고요. 스트레이트 엔드밀입니다. 그리고 날장은 32mm까지 나와요. 전장이 100mm가 되고요. 그러면 날장이 32니까 가공 부위에 제일 깊은 데가 깊어봤자 제일 깊은 데가 6mm예요. 그러면 가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이제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에는 먼저 바깥쪽 가공, 외곽 가공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테두리, 외곽. 그리고 안쪽 가공을 하는 거로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공은요. 자, 디자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툴바는 그래서 그리기에 관련된 툴바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밀린 기계.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는 그래서 가공에 관련된 툴바는 없어요. 없어도 작업은 가능해요. 여기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창에서 밀린 가공에서 이렇게 윤곽 가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보다는 아이콘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툴바를 내서 가공을 종류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작업 공간을 해서 가공 공간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은 작업 공간을 바꿀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D 툴패스 2차원 가공에 관련된 작업 공간으로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공간이 바뀌어져 있어요. 눈에 띄게 큰 차이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여기서 메뉴바가 원래 디자이너로 하면 여기 메뉴바는 솔리드 모델링 툴바가 나타나는데 여기를 가공 툴바 쪽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가 위에서 첫 번째가 드릴 가공, 두 번째가 윤곽 가공이네요.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파일 이름은 그냥 확인하시고요.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때 자동으로 체인 작업 관리자 창이 나타나요. 자, 여기에는 체인, 점체인, 그 다음에 단일 요소, 그 다음에 부분 체인, 에서 벡터, 그 다음에 윈도우, 그리고 영역 선택, 그 다음에 다각형 윈도우 선택,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체인. 체인이라는 것은 제가 마우스로 이 요소 직선을 클릭했을 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흰색으로요. 마우스로 이쪽 선을 클릭하면 이 선과 끝점끼리 만나는 모든 도형이 한 번에 잡혀서 해서 선택하는 것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을 위가 아닌 아래쪽 부분을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쭉 잡혀요. 체인 선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살표가 있는 곳이 출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살표 방향이 가공 절삭 방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하니까 2D 윤곽 가공, 2D 가공 경로 윤곽이라고 돼 있죠. 윤곽 가공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요게 그래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세부 정보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카테고리에서 제일 위에 보면 가공의 종류, 가공 경로 형태가 있어요. 윤곽 가공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포켓 가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윤곽 가공으로 들어왔는데 표면 가공, 페이싱 가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윤곽 가공이지만 솔로밀 가공의 종류를 X 버전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꿀 필요는 없죠. 윤곽 이렇게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공의 형태는 윤곽 가공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하나 체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체인 요소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의 깊이랑 여기의 깊이가 같았다.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었다. 이러면 추가해서 여기까지도 가공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여기 있는 것은 체인 선택해서 추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선택을 하고 나서 잘못 선택했다 하면 제거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보면 가공 경로 형태 아래쪽에 보면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자, 공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리스트에 보면 공구가 없어요. 공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빈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목록에서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불러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니까 그래서 공구 목록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보니까 그래서 쭉 공구 이름이 1, 2, 3, 4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 첫 번째는 번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플랫 엔드밀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더는 여기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공구 번호랑 지름 번호랑 같게 돼 있네요. 그러면 10파이 엔드밀이다 하면 요게 클릭하면 되고요. 16파이 엔드밀이다 하면 번호 16번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게 엔드밀만 표시돼요.
자, 거르기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거르기 적용을 안 하겠다 해제하면, 그래서 기본 공구, 마스타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다음 미리 단위 공구는요, 그래서 전체가 651개 공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거르기를 해제를 하니까 모든 공구가 여기서 다 표시가 돼요. 여기에 모든 공구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르기를 적용을 하면 그 651개 공구 중에서 평앤드밀은 25개만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1파이에서부터 25파이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카탈로그에서 보니까 뭐 0.6파이도 있었는데 여기는 거기 없어요. 소수점 단위 공구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서 여기 표시해 주는 게 거르기인데요. 근데 거르기가 평앤드밀만 돼 있으니까 얘만 표시되는데요. 거르기 조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내가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공구의 거르기 조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평앤드밀만 체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드릴. 드릴 공구 이렇게 2개를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화면상에서는 먼저 드릴 공구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평앤드밀 공구도 있습니다. 난 드릴만 표시하겠다. 거르기 들어가서 이걸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선택은요, 여기 있는 배경이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선택되어져 있는 거예요. 확인하면 드릴 공구만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드릴 공구는 좀 많네요. 228개. 드릴은 0.1 점 단위 공구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거르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뭐 해볼까? 볼앤드밀만 표시되게끔 해볼게요. 두 번째, 볼앤드밀만 표시되게끔 하니까 이번에는 볼앤드밀 여기도 25개. 다시 거르기 들어가서 이번에는 해서 여갈 앤드밀 반경밀로 되어 있는데요. 여갈 앤드밀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는 없어요. 공구가 여기는 없네요. 이름은 있는데 다시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 선택해 챔퍼밀 공구 선택해서 확인하니까 챔퍼밀은 3개가 있네요. 자, 거르기 들어가서 화면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거르기에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평앤드밀 그리고 16파이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공구를 생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공구 번호는 1번이 아니고요. 476번 공구예요. 기본에 600개 되는 그 공구 중에서 얘가 16파이는 476번으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얘가 476번이었지만 얘가 생성할 때 자동으로 그 번호가 아닌 그래서 생성되는 순서대로 공구를 부여를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동영상이 아닌 다음 동영상에서 내가 다른 목록에 있는 공구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생성되는 순서대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설명을 안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선 재부여 옵션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바꿔줘야 돼요. 여기 바뀌어야 되고 1로 바뀌고 얘도 1번으로 얘도 1번으로 바꿀 겁니다.
그냥 여기서 직접 1로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공구 수정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구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공구 수정이라고 있어요. 자, 공구 수정에 들어가면 내가 직경을 치수를 줘서 16파이로 했는데 나는 14파이다. 나는 20파이다. 그래서 공구의 크기를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날경. 그 다음에 속성 마무리 쪽에 가셔서 공구 번호 47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1번으로. 길이 옵셋도 바꾸려고 하니까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지름 옵셋도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1번으로 그 다음에 끝내기 하시면 돼요. 공구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삭 조건 회전수 그 다음에 이성 속도 Z축 이성 속도까지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회전수는 임의대로 줄 건데요. 3000rpm을 주겠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라고 가정을 해서 주겠습니다. 3000rpm.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1800. Z축 이송 속도는 60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임의대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홀더 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로 안 할게요. 간섭이 발생돼서 충돌될 요지는 그지는 없어요. 그래서 홀더는 건너뛰고, 자,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에서 절삭 파라미터로 오면 돼요. 자, 가공은 황삭과 정삭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절삭량이 많을 때, 그래서 바로 한 번에 가공을 하면은, 그래서 가공의 품질에서 표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를 내가 원하는 치수를 한 번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황삭과 정삭으로 구분할 거예요. 공구도 황삭 작업할 때는 라핑 앤드밀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핑 앤드밀은 옆날을 자세히 보면 톱니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찰장을 줄이고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톱니처럼 돼 있는 게 그래서 황삭용 앤드밀이에요. 라핑 앤드밀.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다듬질 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고요. 치수 정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정상용은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황삭, 정상용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삭 작업을 할 때 다듬질 하기 위한 살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가공 여유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절삭 파라미터에서 황삭 작업을 할 때 여유, 다듬질 하기 위한 여유를 0.2mm만 남겨놓을게요. 척벽에 여유를 남기고요. 바닥에도 여유 0.2를 남겨놓겠습니다. 각게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 형태가 있는데요. 이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해놓겠습니다. 디폴트. 자, 그 다음에 요게 모서리 절삭 형태가 있는데요. 코너를 움직이는 방법. 요게 코너, 요게 코너, 요게 코너, 4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안암, 샤프, 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안암으로 해주시고요. 샤프 전체는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안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보면 깊이 가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가공 부분의 깊이가 얼마냐 하면 그래서 6mm입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은 따로 안 할 거고요. 해제. 진입뽑기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진입뽑기. 자, 진입뽑기를 사용을 안 하면 엔드밀이 여기서 시작하는 곳을 여기서부터 찍고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뽑기는 해제를 해볼게요. 사용 안 함 해제.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이송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단, 가공 깊이를 높이에 관련된 것을 설정을 하고요. 자, 재료 설정에서 공작물 윗면이 Z0입니다. 그래서 재료 상단은 절대값이 0이고요. 가공 깊이는 그래서 CAD에서 확인을 하니까 재료 상단을 제로로 했을 때 요게 깊이는 6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되고요. 진입 높이 그래서 엔드밀이 G00 노란색이 급속 위치 결정이에요. 공작물 근처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재료 상단에서부터 좀 일정한 높이 기준에서 높으면 돼요. 여기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 높은 데까지 G00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송 높이. 자, 제가 체인을 하나만 잡았어요. 그러면 점프할 일이 없습니다. 체인을 2개 잡으면요, 점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송은요, 점프예요, 점프. 그래서 점프 높이는 사용 안 함 해제하겠습니다. 체크해 있어도요, 점프 도용 요소가 없으면 저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전 높이는요, 절대값 50을 쓰겠습니다. 이 안전 높이에서 공구가 길이 보정이 이루어져요. G43, Z50에 H1 이렇게 나와요. 만약을 위해서 공구가 해서 충돌되지 않게끔 시작되는 높이가 안전 높이예요. 다 절대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호 고리기 공차는 필요 없고요. 건너뛰고 평면 설정은 참고로 이건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전체 다 평면으로 돼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평면이 아니다 이러면 가공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다 평면으로 돼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정면 또는 정면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정면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바꾸냐면 작업 평면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나서 정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정면. 만약에 얘를 정면으로 나오면 평면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선택을 하고 평면으로 바꿔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자, 그 다음에 절삭률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플로더에서 오프 돼 있는데요. 삼각형 클릭해서 O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형 요소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가 툴패스,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를 화면상에서 보여줘요. 툴패스가 보입니다. 도형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데요. 툴패스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경로를 공구가 지나가는 길, 경로를 표현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가공이 되는지 모의 가공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선택 작업 모의 가공을 아이콘 눌러 주시고요.
자, 얘는 평면에서 홀드 정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얘는 공구가 이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홀드까지도 같이 보여줘요. 자, 여기서 등각 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팝업 창이 나타내고, IS 매트릭, 입체, 등각 상태로 보고요. 얘가 16파이에요. 홀드 정의를 안 했지만 여기서 홀드도 같이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속도, 여기 있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조금 두 칸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찍고 내려가서 깊이 6mm 외곽을 이렇게 도네요. 창 닫았습니다. 자, 진입포키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일단은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